언니, 용서는 아직 못하겠어. 하지만 미워하지는 않을게. 제 이름은 한서윤입니다. 45살, 프리랜서 브랜딩 컨설턴트입니다. 아니, 였습니다가 맞겠네요. 지금은 제주 서귀포에서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50일 전까지만 해도 저는 서울에 살았습니다. 그리고 제겐 3살 위 언니가 있었습니다. 10월 어느 날 언니 가족 4명이 제 집에 들어왔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제 커피에 수면제가 섞인 줄도 모르고 하루하루를 살았습니다. 언니는 저를 정신병자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성년후견인이 되어 제 집을 팔고 저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했습니다. 이것은 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어쩌면 당신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10월의 서울은 아침마다 새로웠습니다. 한서윤은 오전 6시에 일어나 창문을 열었습니다. 논현동 오피스텔 27층에서 내려다 보이는 강남대로는 이미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택시 불빛이 줄지어 흐르고 편의점 간판이 하나둘 켜졌습니다. 서윤은 커피를 내렸습니다. 원두 가는 소리, 물 끓는 소리, 그리고 첫모금의 쓴맛. 이 루틴이 그녀의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노트북을 켜자 메일이 22개 와 있었습니다. 클라이언트의 수정 요청, 새 프로젝트 문의, 그리고 후배 이수진의 질문이었습니다. 서울리스트 대표 한서윤. 그녀는 15년간 대기업 마케팅 임원으로 일했습니다. 밤샘 기획, 임원 보고, 그리고 끝없는 회의. 3년 전 그녀는 사표를 냈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부품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이름으로 일하고 싶었습니다. 독립 후 첫 해는 험난했습니다. 클라이언트가 없었고 통장 잔고는 빠르게 줄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작은 스타트업부터 시작해 입소문을 탔습니다. 한서윤이라면 믿을 수 있다. 이제 그녀의 연 매출은 3억이었습니다. 혼자서 일궈낸 성과였습니다. 오전 10시 첫 미팅이 있었습니다. 화상회의로 진행되는 브랜딩 컨설팅이었습니다. 서윤은 카메라 앞에 앉아 미소를 지었습니다. 단정한 셔츠, 짧게 자른 머리, 그리고 또렷한 목소리. 클라이언트는 만족스러워했습니다. 서윤 씨 역시 믿고 맡기길 잘했어요. 감사합니다. 다음 주까지 초안 보내드리겠습니다. 미팅이 끝나고 서윤은 잠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을 햇살이 책상 위로 쏟아졌습니다. 이 순간이 좋았습니다. 조용하고 자유롭고 온전히 자신의 것인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초인종이 울린 것은 오후 2시였습니다. 서윤은 작업 중이었습니다. 누군가 올 예정은 없었습니다. 모니터를 통해 현관을 확인하자 낯익은 얼굴이 보였습니다. 언니, 문을 열자 한서진이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언니였습니다. 3살 위 48배 서진은 피곤한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뒤로 매형 황재혁, 조카 민지와 준호가 큰 캐리어를 끌고 서 있었습니다. 서윤아, 미안해. 갑자기 와서. 무슨 일이에요, 언니? 서진은 잠시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우리 집 전세 만료됐어. 집주인이 갑자기 빼달래서 한 달만, 딱 한 달만 있자. 응? 서윤은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가족이었습니다. 그리고 언니는 어렸을 때 자신을 많이 챙겨주었습니다. 부모님이 맞벌이할 때 밥을 차려주고 숙제를 봐준 사람은 언니였습니다. 들어오세요. 서진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고마워, 서윤아. 정말 고마워. 4명이 들어오자 집이 갑자기 좁아졌습니다. 30평 오피스텔은 서윤 혼자 살기에는 넉넉했지만 5명이 살기에는 빠듯했습니다.
서진 부부는 거실 소파를 쓰겠다고 했고 조카 남매는 작업실을 달라고 했습니다. 이모, 여기 방 멋있다. 나 여기서 자면 안 돼? 민지가 작업실 문을 열며 물었습니다. 21살의 민지는 긴 머리를 묶고 있었습니다. 밝은 표정이었지만 눈빛은 주변을 훑고 있었습니다. 여긴 내가 일하는 곳이라서. 에이, 이모. 낮에만 쓰면 되잖아. 밤에는 우리 쓰게 해줘. 서유는 결국 양보했습니다. 작업실의 책상과 노트북을 자기 방으로 옮겼습니다. 침실이 일터가 되었습니다. 첫 주는 괜찮았습니다. 서진은 아침마다 된장찌개를 끓였습니다. 매영은 조용히 신문을 봤습니다. 조카들은 각자 학교와 알바로 나갔습니다. 저녁에는 함께 TV를 봤습니다. 서윤아, 너 진짜 대단하다. 혼자서 이렇게 잘 살고 있고. 서진이 말했습니다. 서윤은 쑥스럽게 웃었습니다. 별거 아니에요. 아니야. 너는 늘 똑똑했어. 엄마도 그랬잖아. 서윤이는 커서 크게 될 애야라고. 그 말에 서윤은 뭔가 걸렸습니다. 언니의 목소리에 미묘한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부러움일까 아니면 섭섭함일까. 하지만 서윤은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둘째 주부터 이상한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서윤은 밤에 잠을 잘 못 잤습니다. 원래 불면증이 조금 있었지만 요즘은 더 심했습니다. 새벽 3시까지 뒤척이다 겨우 잠들었습니다. 그런데 낮에는 이상하리만치 졸렸습니다. 미팅 중에도 눈꺼풀이 무거워졌습니다. 서윤아, 너 요즘 많이 피곤해 보인다. 어느 저녁 서진이 말했습니다. 그녀는 작은 약봉지를 내밀었습니다. 이거 먹어봐. 수면제야. 약국에서 받아온 거야. 나도 먹는 거니까 괜찮아. 아니에요, 괜찮아요. 에이, 그냥 먹어. 푹 자야 일도 잘하지. 서진이 물을 따라주며 재촉했습니다. 서유는 어쩔 수 없이 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입에 넣었습니다. 서진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서유는 화장실에 가서 약을 뱉었습니다. 왠지 모르게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언니가 또 약을 줬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도 서유는 매번 받아서 나중에 몰래 버렸습니다. 조카 민지도 이상했습니다. 그녀는 자주 서윤의 방문 앞을 서성였습니다. 이모, 화장실 가는 길인데 문 좀 열어줘. 화장실은 반대쪽인데? 아, 맞다. 깜빡했네. 어느 날 저녁 서윤이 샤워하는 사이 민지가 방에 들어왔던 흔적이 있었습니다. 책상 위 노트북이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마우스 위치도 달랐습니다. 서윤은 접속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누군가 클라이언트 명단 파일을 열어본 기록이 있었습니다. 민지가? 서윤은 조카를 불러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민지야, 혹시 내 노트북 만진 적 있어? 아니요, 이모. 왜요? 민지는 천연덕스러웠습니다. 서윤은 더 이상 묻지 못했습니다. 증거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의심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은 셋째 주 수요일 밤이었습니다. 서윤은 새벽 2시에 화장실에 갔습니다. 복도를 지나는데 거실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불은 꺼져 있었지만 누군가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서윤은 숨을 죽이고 문틈으로 귀를 기울였습니다. 여보, 조금만 더 기다려. 서진의 목소리였습니다. 언제까지? 우리 빚 2억이야. 민지 등록금도 밀렸고. 매영의 목소리였습니다. 알아. 그러니까 서윤이 병원 진단서만 받으면 돼. 그럼 다 해결돼. 병원? 무슨 병원? 정신과. 서윤이가 요즘 이상하잖아. 밤에 잠 못 자고 깜빡깜빡하고. 의사 선생님한테 말하면 진단서 받을 수 있어.
서윤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그래서 진단서 받으면 성년후견인 제도라는 게 있어. 정신적으로 문제 있으면 법원이 후견인을 정해줘. 내가 언니니까 당연히 나한테 오겠지. 그럼 서윤이 재산을 내가 관리할 수 있어. 진짜? 당연하지. 이 집만 팔아도 12억이야. 빚 갚고 민지 유학 보내고 우리도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정적이 흘렀습니다. 서윤은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숨소리가 새어나갈까봐. 근데 서윤이가 알면 어떡해? 모르게 해야지. 약도 먹이고 있잖아. 조금씩 정신 흐려지게. 그럼 자연스럽게 병원 가게 되고 진단 나오고 끝이야. 당신 무섭다. 이게 무서운 거야? 우리 살려고 하는 거지. 서윤이는 혼자잖아. 가족도 없고 어차피 나중에 다 우리 거야. 서윤은 화장실로 비틀거리며 걸어갔습니다. 변기 뚜껑을 잡고 구역질이 났습니다.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몸이 떨렸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창백한 얼굴, 충혈된 눈, 그리고 떨리는 입술. 이 사람이 나인가? 이렇게 무너져도 되는 건가? 아니었습니다. 서윤은 찬물로 얼굴을 씻었습니다. 그리고 거울 속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정신 차려. 한서윤. 방으로 돌아와 노트북을 켰습니다. 검색창에 쳤습니다. 성년후견인 제도, 가족 간 재산 분쟁, 정신과 진단서 위조. 새벽 4시까지 자료를 읽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쫓겨나기 전에 내가 먼저 나가겠다. 빼앗기기 전에 내가 먼저 지키겠다. 그리고 반드시 증명하겠다. 나는 멀쩡하다고. 다음 날 아침 식탁에서 서진이 밝게 웃었습니다. 서윤아, 잘 잤어? 네, 언니. 서윤도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차가운 결심이 있었습니다. 전쟁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조용하지만 치명적으로. 서윤은 그날 이후 약을 먹는 척만 했습니다. 언니가 건네는 하얀 알약을 입에 넣고 물을 마시는 신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화장실에 가서 뱉어냈습니다. 변기물에 녹아내리는 약을 보며 서윤은 생각했습니다. 이게 나를 무너뜨리려던 거였구나. 사흘이 지나자 변화가 왔습니다. 머리가 맑아졌습니다. 낮에 쏟아지던 졸음이 사라졌습니다. 미팅 중에도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밤에는 여전히 잠들기 어려웠지만 그건 불안 때문이었습니다. 약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서윤은 확신했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조종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누군가는 가족이었습니다. 월요일 오전 서윤은 집을 나섰습니다. 언니에게는 클라이언트 미팅이라고 했습니다. 거짓말은 아니었습니다. 만나야 할 사람이 있었습니다. 서윤 씨, 오랜만입니다. 박도연 교수가 악수를 청했습니다. 서울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였습니다. 2년 전 서윤이 그의 병원 브랜딩 컨설팅을 맡았던 인연이 있었습니다. 교수님, 부탁이 있어서 왔습니다. 서윤은 가방에서 작은 비닐봉지를 꺼냈습니다. 언니가 준 약 3알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약인지 검사해 주실 수 있나요? 그리고 제 혈액 검사도 부탁드립니다. 박 교수는 잠시 서윤을 바라봤습니다. 전문가의 눈빛이었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꼭 필요합니다. 박 교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비공식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사흘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서윤은 다시 병원을 찾았습니다. 박 교수는 검사 결과지를 내밀었습니다. 졸피뎀입니다. 수면제죠. 그런데 농도가 높습니다. 하루 권장량의 2배 정도 됩니다. 서윤의 손이 떨렸습니다. 혈액 검사 결과는요?
역시 같은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최근 2주간 지속적으로 복용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먹은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건 범죄입니다. 서윤 씨. 박 교수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이 정도 용량이면 판단력이 흐려질 수 있습니다. 기억력 장애, 집중력 저하, 심하면 환각 증상까지 누군가 의도적으로 하신 거라면 증거로 쓸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제가 소견서 작성해 드리겠습니다. 서윤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서윤은 편의점에 들렀습니다. 생수 한 병을 샀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으로 검색했습니다. 초소형 카메라, 무선 CCTV, 실시간 녹화, 당일 배송으로 3대를 주문했습니다. 그날 밤 서윤은 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언니 가족이 잠든 새벽 2시 조심스럽게 움직였습니다. 첫 번째는 거실 책장 위, 거실 전체가 보이는 각도였습니다. 두 번째는 복도 소화기 위, 자신의 방문 앞이 보였습니다. 세 번째는 작업실 책장 사이, 책상과 노트북이 보였습니다. 카메라는 작았습니다. 손톱만 했습니다. 누구도 눈치채지 못할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서윤은 출근하는 척 나갔다가 카페에서 실시간 영상을 봤습니다. 휴대폰 앱으로 연결됐습니다. 첫날은 아무 일 없었습니다. 둘째 날도 평범했습니다. 셋째 날 오후 2시경이었습니다. 화면에 민지가 나타났습니다. 서윤의 방문 앞에서 주변을 살폈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었습니다. 들어갔습니다. 5분 후 나왔습니다. 손에 무언가 들고 있었습니다. USB였습니다. 서윤은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하지만 영상을 껐습니다. 집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참았습니다. 더 기다렸습니다. 결정적 순간은 넷째 날 밤이었습니다. 저녁 9시 서윤은 일찍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피곤하다며 방문을 닫았습니다. 하지만 잠들지 않았습니다. 이어폰을 끼고 실시간 영상을 봤습니다. 10시가 넘자 거실에 셋이 모였습니다. 언니, 매형, 그리고 민지였습니다. 엄마, 이모 클라이언트 리스트 다 복사했어. 민지가 USB를 흔들었습니다. 잘했어. 이제 우리가 먼저 접촉하면 되는 거지? 그럼요. 이모보다 싸게 부르면 다들 넘어올 거예요. 서진이 웃었습니다. 만족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재혁이는 어때? 병원 알아봤어? 응. 내가 아는 의사한테 부탁했어. 서윤이 데려가면 진단서 받을 수 있대. 무슨 진단? 우울증, 불안장애, 뭐 그런 거. 판단 능력이 떨어진다는 내용으로. 그럼 성년후견인은? 법원에 신청하면 돼. 서윤이 혼자고 내가 친언니니까 당연히 나한테 오지. 그 다음은 집 팔고 통장 정리하고 끝. 서윤이는 뭐 요양원 같은 데 보내면 되지. 서윤은 이어폰을 뺐습니다.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언니, 어떻게? 어린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소풍날 언니가 자기 도시락 반을 나눠준 일. 중학생 때 친구들한테 괴롭힘 당할 때 언니가 나서서 싸워준 일. 고등학생 때 대학 원서 쓸 때 언니가 밤새 자료 찾아준 일. 그 언니가 지금 자신을 요양원에 보내려 한다고 했습니다. 새벽 4시까지 울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은 안 돼. 서윤은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전화번호부를 스크롤했습니다. 그리고 한 이름 앞에서 멈췄습니다. 정민아. 대학 동기였습니다. 지금은 법무법인 변호사였습니다. 가장 믿을 수 있는 친구였습니다.
문자를 보냈습니다. 미나야, 나 좀 봐줄래? 급해. 답장은 3분 만에 왔습니다. 무슨 일이야? 언제? 어디? 내일 오전 10시. 노년역 앞 카페. 알았어. 걱정하지 마. 서유는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동이 트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회색에서 주황빛으로 변했습니다. 새로운 하루였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전쟁의 시작이었습니다. 아침 식탁에서 언니가 물었습니다. 서윤아, 오늘 어디가? 친구 만나요. 누구? 대학 친구요. 아, 그래. 오래 걸려? 모르겠어요. 서진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서윤을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서윤도 언니를 봤습니다. 그 익숙한 얼굴. 이제는 낯선 얼굴이었습니다. 언니 미안해. 하지만 나도 살아야 해. 오전 10시 노년역 앞 카페였습니다. 정민아는 이미 와 있었습니다. 검은색 재킷에 안경을 쓴 모습, 전형적인 변호사 차림이었습니다. 서윤아. 미나가 일어나 안아줬습니다. 서윤은 그제야 긴장이 풀렸습니다. 눈물이 나려고 했습니다. 참았습니다. 앉아. 무슨 일인데? 서윤은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녹화된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미나는 처음에는 무심히 보다가 점점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이게 진짜야? 네. 내 언니가? 네. 미나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서윤아, 이거 범죄야. 사기, 약물 투여, 개인정보 침해. 최소 징역 3년이야. 고소할 수 있어? 당연하지. 아니, 해야 해. 이런 거 그냥 넘어가면 안 돼. 미나가 서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근데 너 괜찮아? 언니잖아. 서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괜찮아. 이미 결심했어. 더 이상 당하고 살 수 없어. 미나는 잠시 서윤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좋아. 그럼 계획 세우자. 우리가 이기는 거야. 두 사람은 오후 3시까지 앉아 있었습니다. 전략을 짰습니다. 증거를 정리했습니다. 타임라인을 그렸습니다. 카페를 나서며 미나가 말했습니다. 서윤아, 혼자 아니야. 내가 있잖아. 고마워, 미나야. 고맙긴. 친구 좀 도와주는 거지.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서윤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가을 하늘은 높고 파랬습니다. 구름 한 점 없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현관문을 열자 언니가 웃으며 맞았습니다. 왔어? 친구 만나고 오니까 기분 좋아 보인다. 네, 언니. 서윤도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이제 계산이 있었습니다. 전쟁은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11월이 왔습니다. 서울은 쌀쌀해졌습니다. 서윤은 매일 아침 거울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연습했습니다. 멍한 표정, 느린 말투, 같은 질문 반복하기. 언니, 오늘 무슨 요일이에요? 언니, 아까 뭐라고 했어요? 제가 뭘 하려고 했더라. 거울 속 자신이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언니를 안심시켜야 했습니다. 자신이 정말로 무너지고 있다고 믿게 해야 했습니다. 아침 식탁에서 서윤은 일부러 숟가락을 떨어뜨렸습니다. 아, 미안해요. 괜찮아. 서윤아, 손 떨리니? 언니의 목소리에 관심이 섞였습니다. 아니, 기대였습니다. 요즘 좀 그래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병원 가봐야겠다. 내가 예약해줄게. 네. 서진은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매영도 신문 너머로 슬쩍 웃었습니다.
서윤은 그 미소를 봤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세었습니다. 하나, 둘, 셋. 참아. 일주일 동안 언니는 서윤을 세 곳의 정신과에 데려갔습니다. 첫 번째 병원, 강남역 근처 작은 의원이었습니다. 요즘 잠을 못 주무신다고요? 의사가 물었습니다. 서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언니가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네, 선생님. 동생이 요즘 정말 이상해요. 같은 말 계속 반복하고 약속도 깜빡하고. 의사는 서윤을 오래 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특별한 문제는 안 보이는데요. 언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네. 근데 동생이 이렇게 스트레스성일 수 있습니다. 심각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언니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두 번째 병원, 서초동 정신건강의학과였습니다. 결과는 같았습니다. 우울감은 있지만 일상생활에 지장 없어 보입니다. 세 번째 병원, 언니는 더 큰 병원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특별한 이상 소견 없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언니는 말이 없었습니다. 핸들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매형에게 전화했습니다. 여보, 안 돼. 의사들이 다 멀쩡하대. 그럼 어떡해? 다른 방법 찾아야지. 내가 아는 의사한테 다시 연락해 볼게. 서윤은 뒷좌석에서 창밖을 봤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웃었습니다. 언니 늦었어. 같은 시간 서윤은 비밀스럽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새벽 5시 언니 가족이 자는 시간이었습니다. 서윤은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택시를 타고 정민아의 법무법인으로 갔습니다. 고소장 초안 작성했어. 미나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6장이었습니다. 피고소인 한서진, 황재혁, 한민지, 혐의 사기, 약물 투여, 개인정보 침해, 성년후 견제도, 악용 시도. 서윤은 천천히 읽었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가 무거웠습니다. 이거 제출하면 언니는 어떻게 돼? 집행유예 가능성 높아. 초범이고 실행 전이니까. 하지만 정과는 남아. 조카는 성인이니까 같이 처벌받아. 다만 나이 고려해서 선처될 수 있어. 서윤은 펜을 들었습니다. 서명란 앞에서 손이 멈췄습니다. 서윤아, 후회하면 안 해도 돼. 아니야. 해야 해. 서윤은 이름을 썼습니다. 한서윤. 또박또박 썼습니다. 같은 주 서윤은 박도연 교수를 다시 찾았습니다. 정밀 검사 결과입니다. 박 교수가 두꺼운 파일을 건넸습니다. MRI, 인지 테스트, 심리평가 결과였습니다. 모든 항목 정상입니다. 뇌 구조 이상 없고 인지 능력도 평균 이상입니다. 심리 상태도 안정적입니다. 공식 소견서 발급 가능한가요? 물론입니다. 제 직인 찍어드리겠습니다. 서윤은 소견서를 받아들었습니다. A사 용지 한 장. 하지만 무게는 천근 같았습니다. 서윤 씨, 힘든 시간이셨을 겁니다. 괜찮습니다. 이제 끝나가니까요. 밤에는 제주도를 알아봤습니다. 부동산 앱을 켰습니다. 서귀포, 월세, 원룸. 검색 결과가 25개 나왔습니다. 사진을 하나씩 봤습니다. 작은 집들이었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집도 있었습니다. 서윤은 그중 하나를 골랐습니다. 월세 70만 원, 보증금 500만 원. 즉시 입주 가능. 전화를 걸었습니다. 부동산 사장이 받았습니다. 네, 아직 있습니다. 언제 보러 오실래요? 사진으로 결정하겠습니다. 계약서 보내주세요. 네. 안 보고 하시게요? 급해서요. 괜찮습니다. 사흘 후 계약이 완료됐습니다. 서윤에게는 이제 도망칠 곳이 생겼습니다. 후배 이수진에게도 연락했습니다.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언니, 무슨 일이에요? 수진아, 내가 한 달 정도 자리 비울 것 같아. 네. 어디 가세요? 제주도. 개인 사정이 좀 있어서. 그럼 클라이언트들은요? 내가 맡아줘. 인수인계 해줄게. 할 수 있지? 수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게요, 언니. 믿어주셔서 감사해요. 고마워. 근데 수진아, 이거 비밀이야.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 네, 알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서윤은 주요 클라이언트 5명에게 개별 연락했습니다. 대표님, 개인 사정으로 잠시 제주에서 작업하게 됐습니다. 연락은 언제든 가능합니다. 아, 그래요? 괜찮아요, 서윤 씨. 잘 다녀오세요. 모두 흔쾌히 이해해줬습니다. 서윤은 안도했습니다. 그런데 수요일 오후 이상한 전화가 왔습니다. 클라이언트 김 대표였습니다. 서윤 씨, 조카분이 연락했던데요? 네. 조카요? 네. 자기도 같은 일 한다면서 명함 보내더라고요. 근데 좀 이상했어요. 서윤 씨가 아프다고 하던데. 서윤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대표님, 제가 전화 드릴게요. 전화를 끊고 서윤은 민지의 방으로 갔습니다. 노크도 하지 않았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민지야. 민지는 침대에 누워 휴대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깜짝 놀라 일어났습니다. 이모, 왜요? 내 클라이언트한테 연락했지? 무슨 말씀이세요? 김 대표님, 내가 명함 보냈다고 하던데. 민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건 엄마가 시켰어? 죄송해요. 서윤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방문을 닫고 나왔습니다. 거실로 갔습니다. 언니가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언니, 응? 민지가 내 클라이언트들한테 연락했던데요. 언니의 손이 멈췄습니다. 리모컨을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그래. 왜 그랬어요? 서윤아, 그게. 제발 그만하세요. 더 이상은 안 돼요. 서윤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조용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언니는 서윤을 봤습니다. 뭔가 달라진 걸 느낀 듯 했습니다. 너, 뭔가 알고 있는 거 아니야? 몰라요. 아무것도. 서윤은 돌아서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잠갔습니다. 그리고 주저앉았습니다. 거의 다 왔어. 조금만 더. 다음 날 언니가 선언했습니다. 서윤아, 서울대병원 예약했어. 11월 20일. 거기서 정밀 검사 받자. 네, 언니. 서윤은 순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달력을 펼쳤습니다. 11월 20일. D-데이. 그날 모든 것이 끝날 것이었습니다. 밤마다 서윤은 녹음 파일을 들었습니다. 언니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서윤이 오피스텔만 팔아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건 배신이 아니야. 나를 지키는 거야. 창밖을 봤습니다. 11월의 밤하늘은 깊었습니다. 별이 몇 개 보였습니다. 서윤은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면 돼. 그리고 노트북을 켰습니다. 김포공항 홈페이지에 접속했습니다. 11월 20일 제주행 비행기 티켓을 예매했습니다. 오후 3시 30분 출발. 좌석 12A. 결제 완료 버튼을 눌렀습니다. 이제 준비는 끝났습니다. 남은 건 실행뿐이었습니다. 11월 20일 아침은 맑았습니다. 서울 하늘에 구름 한 점 없었습니다. 서윤은 6시에 일어났습니다. 샤워를 했습니다. 옷장에서 검은색 블라우스를 꺼냈습니다. 정장 바지를 입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오늘이야. 가방을 챙겼습니다. 지갑, 휴대폰, 그리고 작은 USB 하나. USB 안에는 모든 증거가 들어 있었습니다. 카메라 영상, 녹음 파일, 혈액 검사 결과, 박 교수의 소견서. 거실로 나갔습니다. 언니가 이미 깨어 있었습니다. 일찍 일어났네. 아침 먹어. 괜찮아요. 병원 가서 먹을게요. 그래. 그럼 준비하자. 9시 예약이야. 언니의 목소리는 밝았습니다. 오늘을 기다려온 것 같았습니다. 차를 타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강남을 지나 한강을 건넜습니다. 서울대병원 간판이 보였습니다. 주차장에 차를 세웠습니다. 언니가 먼저 내렸습니다. 서윤아, 천천히 와. 네. 본관 로비는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접수대, 약국, 카페 모두 바빴습니다. 정신건강의학과는 3층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좁은 공간 안에서 둘만 있었습니다. 언니가 물었습니다. 떨리지? 조금요. 괜찮아. 언니가 같이 있잖아. 서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 숫자를 봤습니다. 1층, 2층, 3층. 문이 열렸습니다. 대기실에 앉았습니다.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노인, 젊은 사람, 아이를 데리고 온 부모. 모두 자기 차례를 기다렸습니다. 언니는 접수대로 갔습니다. 간호사와 뭔가 이야기했습니다. 작은 쪽지를 건넸습니다. 간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윤은 그 장면을 봤습니다. 그리고 짐작했습니다. 저 쪽지에 뭐라고 썼을까? 환자가 상태를 부인할 수 있다고? 제 말을 믿어달라고? 9시 20분 호출이 울렸습니다. 한서윤님, 3번 진료실로 들어오세요. 언니가 일어났습니다. 가자, 서윤아. 네. 진료실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멈췄습니다. 책상 뒤에 앉은 사람은 박도현 교수였습니다. 어서 오세요, 한서윤 씨. 그리고 한서진 씨, 오랜만입니다. 언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교수님, 어떻게? 서윤 씨가 저한테 예약하셨습니다. 앉으세요. 서윤은 조용히 앉았습니다. 언니는 어색하게 옆에 앉았습니다. 박 교수가 파일을 펼쳤습니다. 한서진 씨, 오늘 왜 오셨습니까? 동생이 요즘 상태가 안 좋아서요. 잠도 못 자고 깜빡깜빡하고. 그렇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박 교수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서윤 씨는 지난달 저한테 정밀 검사를 받으셨습니다. MRI, 인지 테스트, 심리평가 모두 정상이었습니다. 서류를 언니 앞으로 밀었습니다. 여기 소견서입니다. 확인하세요. 언니는 서류를 집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글자를 읽었습니다. 얼굴이 점점 하얗게 변했습니다. 이게 무슨... 서윤이 입을 열었습니다. 언니, 저 멀쩡해요. 서윤아. 그리고 다 알고 있었어요. 서윤은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을 켰습니다.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스피커에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서윤이 오피스텔만 팔아도 12억이야. 이모 클라이언트 리스트 복사했어. 병원 진단서만 받으면 돼. 언니는 휴대폰을 빤히 봤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이건 오해야. 서윤아, 우리가. 오해 아니에요, 언니. 서윤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언니는 저한테 약을 먹였어요. 제 클라이언트를 빼앗으려 했어요. 그리고 저를 정신병자로 만들려고 했어요. 성년후견인 되려고요. 아니야, 그게 아니라. 충분합니다. 박 교수가 끼어들었습니다. 한서진 씨, 이건 범죄입니다. 약물 투여, 사기 미수, 개인정보 침해.
경찰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서윤 씨. 이미 했습니다. 서윤이 말했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고소장 제출했습니다. 지금 로비에 경찰이 와 있습니다. 언니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서윤아, 내가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난 내 언니야. 언니도 어떻게 저한테 그럴 수 있었어요? 서윤도 일어났습니다. 두 사람이 마주 봤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 언니가 많이 챙겨줬잖아요. 도시락도 나눠주고 학교에서 싸워주고 저 그거 다 기억해요. 그럼 근데 언니 그게 저를 파는 이유가 돼요? 제 집을 빼앗고 저를 요양원에 보내도 되는 이유가 돼요? 언니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언니, 전 언니의 동생이지 언니 소유물이 아니에요. 가족이라고 다 용서되는 건 아니에요. 서유는 가방을 들었습니다. 진료실을 나갔습니다. 뒤에서 언니가 따라왔습니다. 서윤아, 잠깐만. 복도를 지나 로비로 내려갔습니다. 계단을 급히 내려갔습니다. 3층, 2층, 1층. 로비에 정민아가 서 있었습니다. 그 옆에 경찰 2명이 있었습니다. 한서진 씨 맞습니까? 경찰이 물었습니다. 언니는 멈춰섰습니다. 사기 및 약물 투여 혐의로 조사받으셔야 합니다. 동행하시죠. 잠깐만요. 이건 오해예요. 경찰서에서 진술하세요. 그때 자동문이 열렸습니다. 매형과 민지가 들어왔습니다. 병원 앞에서 기다리고 있던 모양이었습니다. 여보, 무슨 일이야? 매형이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막았습니다. 황재혁 씨도 동행하셔야 합니다. 방조 혐의입니다. 뭐, 나도? 민지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이모, 미안해요. 저는 엄마가 시켜서. 서유는 조카를 봤습니다. 21살. 아직 어렸습니다. 하지만 성인이었습니다. 민지야, 내가 한 일은 내가 책임져야 해. 이모, 미안해. 서유는 돌아섰습니다. 정민아가 팔을 잡았습니다. 가자. 두 사람은 로비를 나섰습니다. 뒤에서 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윤아,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서윤은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자동문이 닫혔습니다. 소리가 차단됐습니다. 밖은 여전히 맑았습니다. 11월의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택시 타자. 미나가 손을 들었습니다. 택시가 섰습니다. 김포공항이요. 차가 출발했습니다. 병원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강남을 지나 한강을 건넜습니다. 서울이 창밖으로 흘러갔습니다. 서유는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참으려 했지만 나왔습니다. 소리 없이 흘렀습니다. 미나가 손수건을 건넸습니다. 울어도 돼. 고마워. 후회해? 아니. 서유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후회해. 이게 맞는 거야. 그래. 잘했어.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탑승 수속을 밟았습니다. 보안 검색을 통과했습니다. 게이트 앞에 섰습니다. 서윤아, 제주 가서 연락해. 응. 혼자 아니야. 언제든 전화해. 알아. 미나야, 정말 고마워. 두 사람은 안았습니다. 오래 안았습니다. 탑승 안내 방송이 나왔습니다. 서유는 게이트로 들어갔습니다.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12A 좌석에 앉았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활주로가 보였습니다. 비행기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빨라졌습니다. 그리고 떠올랐습니다. 서울이 작아졌습니다. 건물들이 장난감처럼 보였습니다. 한강이 은빛 리본 같았습니다. 서유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중얼거렸습니다. 미안해, 언니. 하지만 나도 살아야 해. 비행기는 구름 위로 올라갔습니다. 햇빛이 창문을 가득 채웠습니다.
서윤은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앞을 봤습니다.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주공항에 내린 것은 오후 5시였습니다. 11월의 제주는 서울보다 따뜻했습니다. 바람이 불었지만 부드러웠습니다. 렌터카를 빌렸습니다. 내비게이션에 주소를 입력했습니다. 서귀포까지 1시간 거리였습니다. 해안도로를 달렸습니다. 왼쪽으로 바다가 펼쳐졌습니다. 파도가 하얗게 부서졌습니다. 석양이 수평선을 물들였습니다. 여기가 내 집이야. 서귀포 작은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좁은 골목을 지나 단독주택 앞에 섰습니다. 사진으로만 보던 집이었습니다. 대문을 열었습니다. 작은 마당이 있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빈 방이 나왔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깨끗했습니다. 짐을 내려놓았습니다. 캐리어 하나, 백팩 하나. 그게 전부였습니다. 거실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다가 보였습니다. 멀리 섬도 보였습니다. 서윤은 한참 서 있었습니다. 다시 시작하는 거야. 첫날 밤은 바닥에서 잤습니다. 이불도 없었습니다. 패딩을 덮고 누웠습니다. 천장을 봤습니다. 고요했습니다. 서울 집은 항상 시끄러웠습니다. 언니의 목소리, 매형의 TV 소리, 조카들의 발소리. 하지만 여기는 달랐습니다. 파도 소리만 들렸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잠이 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해가 창문으로 들어왔습니다. 6시였습니다. 서윤은 일어나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다가 아침 햇살에 반짝였습니다. 갈매기가 날았습니다. 좋다. 서윤은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첫 주는 집을 꾸몄습니다. 중고 가구를 샀습니다. 작은 책상, 의자, 침대, 냉장고. 필요한 것만 샀습니다. 1층 방을 작업실로 만들었습니다. 책상을 창가에 놓았습니다. 노트북을 켰습니다. 와이파이가 잘 잡혔습니다. 여기서 일하면 되겠다. 메일을 확인했습니다. 클라이언트 문의가 와 있었습니다. 서울의 한 스타트업이었습니다. 서윤 씨, 제주에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화상 미팅 가능하신가요? 저희 브랜딩 작업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서윤은 답장을 보냈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일정 조율하겠습니다. 일은 계속됐습니다. 장소가 바뀌었을 뿐이었습니다. 2주일 후 서윤은 1층 거실을 개조하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테이블 3개를 놓았습니다. 커피 머신을 샀습니다. 중고였지만 괜찮았습니다. 간판을 달았습니다. 리스타트 RESTART. 직접 썼습니다. 작은 카페였습니다. 손님이 오면 커피를 팔고 안 오면 작업을 하면 됐습니다. 첫 손님은 옆집 할머니였습니다. 서울서 왔다며? 네, 할머니. 힘들지? 혼자 여기까지 와서. 괜찮습니다. 할머니는 귤 한 박스를 놓고 갔습니다. 이거 먹어. 우리 밭에서 딴 거야. 감사합니다. 여긴 사람들 따뜻해. 금방 적응할 거야. 할머니가 웃으며 나갔습니다. 서윤은 귤 하나를 까먹었습니다. 달았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왜 우는지 몰랐습니다. 그냥 눈물이 났습니다. 12월 초 정민아에게서 카톡이 왔습니다. 서윤아, 1심 결과 나왔어. 언니 측 패소. 사기죄 인정됐어. 집행유예 2년. 서윤은 휴대폰을 오래 봤습니다. 그리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알았어. 고마워. 민지는 선처받았어. 초범의 나이 고려. 사회봉사 200시간. 그래. 서윤아, 괜찮아? 응. 괜찮아. 이게 맞는 거야.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무거웠습니다. 언니였습니다. 어린 시절을 함께한 사람이었습니다.
언니, 왜 그랬어? 후배 이수진도 보고를 보내왔습니다. 언니, 클라이언트들 잘 관리되고 있어요. 새 프로젝트도 2건 들어왔어요. 고생 많아, 수진아. 언니는 언제 돌아오세요? 당분간은 여기 있을 것 같아. 알겠습니다. 언니 보고 싶어요. 서윤은 웃었습니다. 나도. 조만간 놀러와. 시간이 흘렀습니다. 12월 중순이 됐습니다. 카페에 손님들이 하나둘 오기 시작했습니다. 동네 주민, 여행객, 올레길 걷는 사람들. 여기 커피 맛있네요. 감사합니다. 혼자 하세요? 네. 대단하시네요. 대단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한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서윤과 비슷한 나이였습니다. 긴 머리에 피곤한 얼굴이었습니다. 아메리카노 하나요? 네. 커피를 만들어주며 서윤이 물었습니다. 여행 오셨어요? 아니요. 저도 이사 왔어요. 서울에서요. 저도 서울에서 왔어요. 여성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진짜요? 언제요? 한 달 전이요. 저는 2주일 됐어요.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름은 강유진이었습니다. 39살. 역시 혼자 왔습니다. 저도 도망쳐 온 거예요. 유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쁜 관계에서요. 남편이었는데 더 이상 못 견디겠더라고요. 서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비슷해요. 가족이었는데 배신당했어요. 힘드셨겠어요. 힘들었죠. 지금도 가끔 힘들어요. 두 사람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서로 웃었습니다. 근데 여기 오니까 좀 나아요. 유진이 말했습니다. 저도요. 서윤이 대답했습니다. 새로운 인연이었습니다. 12월 20일 서윤은 블로그를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혼자서도 괜찮아 -1인 기업가 생존기였습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썼습니다. 언니 가족에게 당한 일, 성년 후 견제도 악용 사례, 가족 간 경제 범죄, 그리고 어떻게 벗어났는지 조심스럽게 올렸습니다. 실명은 빼고 구체적 지역도 빼고 하지만 진솔하게 썼습니다. 반응이 왔습니다. 댓글이 달렸습니다. 저도 비슷한 경험 있어요. 공감됩니다. 용기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떻게 대처하셨나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서윤은 하나하나 답글을 달았습니다. 자신이 아는 것을 나눴습니다. 조회수가 올랐습니다. 한 달 만에 10,000명이 넘었습니다. 1월 초 한 출판사에서 이메일이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윤 씨. 블로그 잘 보고 있습니다. 혹시 책으로 내실 의향 있으신가요? 서윤은 고민했습니다. 며칠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네, 해보고 싶습니다. 책 제목을 정했습니다. 후견인 마이너스 가족이라는 이름의 폭력에서 살아남기. 쓰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조금씩 썼습니다. 아픈 기억이었지만 기록했습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길 바랐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 친구들이 제주로 왔습니다. 정민아, 이수진, 그리고 박도연 교수까지 4명이 작은 카페에 모였습니다. 서윤아, 여기 좋다. 미나가 소리쳤습니다. 진짜요, 언니? 서울보다 훨씬 좋은데요? 수진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윤 씨, 잘 지내시는 것 같아서 다행입니다. 박 교수가 미소 지었습니다. 서윤은 와인을 따랐습니다. 4잔을 채웠습니다. 모두 여기까지 와줘서 고마워요. 당연하지. 우리 친구잖아. 미나가 잔을 들었습니다. 서윤이를 위해, 새로운 시작을 위해. 건배. 잔이 부딪혔습니다. 맑은 소리가 났습니다. 밤이 깊어졌습니다.
친구들은 근처 숙소로 갔습니다. 서유는 혼자 남았습니다. 설거지를 했습니다. 테이블을 닦았습니다. 불을 껐습니다. 패딩을 입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바닷가까지 걸어갔습니다. 10분 거리였습니다. 파도 소리가 컸습니다. 하늘에 별이 쏟아질 것 같았습니다.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문자 한 통이 왔습니다. 언니였습니다. 미안해. 나 정말 미안해. 내가 용서 안 해줘도 돼. 그냥 건강해. 서유는 오래 화면을 봤습니다. 답장을 쓰려다 지웠습니다. 다시 쓰려다 또 지웠습니다. 결국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언니 용서는 아직 못하겠어. 하지만 미워하지는 않을게. 각자 자기 삶 살아가자. 파도가 밀려왔다 물러갔습니다. 반복됐습니다. 끝없이 반복됐습니다. 서유는 바다를 봤습니다. 그리고 웃었습니다. 슬프지만 평화로운 미소였습니다. 나 잘하고 있는 거 맞지?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서유는 돌아섰습니다.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골목을 지나 대문을 열었습니다. 따뜻한 불빛이 창문에서 새어나왔습니다. 자기 집이었습니다. 자기 이름으로 계약한 집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신발을 벗었습니다. 거실에 섰습니다. 노트북이 책상 위에 있었습니다. 커피 머신이 부엌에 있었습니다. 침대가 방에 있었습니다.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충분했습니다. 서유는 창문을 열었습니다. 밤바람이 들어왔습니다. 차갑지만 상쾌했습니다. 내일도 해가 뜰 것이었습니다. 파도도 칠 것이었습니다. 손님도 올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서유는 계속 살아갈 것이었습니다. 무너졌지만 다시 일어섰습니다. 배신당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가족을 잃었지만 자신을 지켰습니다. 복수는 누군가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었습니다. 무너졌던 나를 다시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한서유는 다시 일어섰습니다.